거인과 재봉사. 옛날에 감당도 못하면서 허풍을 떠는 한 재봉사가 있었습니다. 재봉사는 문득 밖에 나가 숲을 둘러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봉사는 서둘러 작업장을 나와 길을 떠났어요. 돌다리와 나무다리를 건너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계속 나아갔지요. 그런데 밖에 나왔더니 아스라이 멀리 가파른 산이 보이고 그 뒤에 하늘을 찌를 듯 높은 탑이 어두컴컴하고 험한 숲 위로 불쑥 솟아있는 거예요. 재봉사는 소리쳤어요. 어라? 저게 뭐지? 재봉사는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얼른 탑을 향해 걸었습니다. 가까이 가자 재봉사는 그만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탑에 다리가 달려 있었거든요. 가파른 산을 한 걸음에 훌쩍 넘어 재봉사 앞에 우뚝 선 탑은 바로 힘센 거인이었어요. 거인은 천둥치는 목소리로 호통을 쳤어요. 이 팔이 뒷다리 같은 놈, 여기서 뭘 해? 재봉사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밥벌이를 할 수 있나 해서 숲을 둘러보는 중입니다. 그러자 거인이 말했어요. 시간이 되면 내 밑에서 일해도 좋다. 꼭 그래야 한다면 왜 안 되겠어요? 그런데 월급은 얼마나 주실 거죠? 월급을 얼마나 주느냐고? 잘 들어. 매년 365날을 주겠다. 윤년이면 하루를 더 얹어주고. 어때? 괜찮지? 괜찮습니다. 재봉사는 이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회를 보아 얼른 달아나야겠다고요. 거인이 말했어요. 꼬마 건달, 어서 물 한 동이 좀 길어와. 차라리 물이 퐁퐁 샘솟는 샘까지 우물을 통째로 들고 오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허풍쟁이는 이렇게 묻고 물동이를 들고 우물로 갔습니다. 뭐라고? 물이 퐁퐁 샘솟는 샘까지 우물을 통째로 들고 온다고? 약간 멍청하고 어리석은 거인은 혼자 투덜댔어요. 슬슬 겁이 나기 시작했죠. 보통 놈이 아닌 것 같아. 몸속에 요정이 들어있는 것 같다고. 늙은 한스, 조심해. 너한테 맞는 하인이 아닌 것 같아. 재봉사가 물을 떠오자 거인은 숲에서 나무를 좀 해서 집에 갖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숲을 통째로 번쩍 들어 갖다 놓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어린 나무, 늙은 나무, 울퉁불퉁한 나무, 매끄러운 나무, 숲에 사는 생물까지 숲을 통째로 번쩍 들어 갖다 놓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재봉사는 이렇게 묻고는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뭐라고? 어린 나무, 늙은 나무, 울퉁불퉁한 나무, 매끄러운 나무, 숲에 사는 생물까지 숲을 통째로 번쩍 들어 갖다 놓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또 물이 퐁퐁 샘솟는 샘까지 우물을 통째로 들고 온다고? 남의 말을 쉽게 믿는 거인은 혼자 투덜댔어요. 겁이 더 났지요. 보통 놈이 아닌 것 같아.
몸속에 요정이 들어있는 것 같다고. 늙은 한스, 조심해. 너한테 맞는 하인이 아닌 것 같아. 재봉사가 나무를 해오자 거인은 저녁에 먹을 멧돼지를 2-3마리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한 방에 1000마리를 고꾸라뜨려 끌고 오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거만한 재봉사가 묻자 겁쟁이 거인은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오늘은 그만하고 자라. 거인은 얼마나 겁이 났던지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분 나쁜 하인을 떨쳐버릴 수 있을지 밤새 고민했지요. 이르면 이를수록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모든 일은 때가 되면 다 풀린다고 하잖아요. 다음 날 아침, 거인은 재봉사를 데리고 주위에 버드나무가 빙 둘러늘어서 있는 늪으로 갔습니다. 거인이 말했어요. 어이 재봉사, 저 버드나무 가지에 좀 앉아봐. 가지를 구부릴 수 있는지 정말 보고 싶구나. 휙, 꼬마 재봉사는 버드나무 꼭대기에 척 올라가 앉았습니다. 재봉사는 훅 숨을 들이마시고 끙 힘을 주어 나뭇가지가 휘청 구부러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숨을 쉴 수밖에 없잖아요. 재봉사가 숨을 쉬는 순간 가지가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재봉사를 하늘 높이 날려버렸답니다. 불행하게도 재봉사는 주머니에 다리미를 넣어가지고 오지 않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까마득히 높이 재봉사가 날아가 버리자 거인은 뛸 듯이 기뻤답니다. 아직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면 재봉사는 아마 아직도 공중에서 둥둥 떠다니고 있을걸요.